네, 예술적 분석 일봉에너지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강인한 에너지 라인에서의 대응과 관련된 아주 오래된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게 2002년도 샘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차트입니다. 붉은색 왼쪽 화살표 구간은 거래가 좀 실려 있어요. 그 주변에는 작지 않은 에너지가 서려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것이 추세에 반하는 에너지가 되었던, 아니면 기존의 추세를 연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던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갭 에너지를 배우시기 전이지만 이 종목은 전사면의 말단에서 결정적인 갭 저항이 있어서 사실은 매수가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그 갭 저항을 무시하고 본다면 붉은색 오른쪽 화살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매수가 가능했을 겁니다. 우선 추세 지지력이 보이죠.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을 보면 거래가 실렸던 구간이니까 일봉 지지력도 존재합니다. 고민 끝에 일봉 지지력이 강한 붉은색 수평선 구간에서 매수의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지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바로 투자자의 행동이 매우 단호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 붉은색 화살표 구간에서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고 보겠습니다. 첫날 음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곧장 목표 고가 이상에서 출발하는 작은 양봉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력이 강한 만큼 강하게 튕겨져 올라왔단 말인데, 근데 3일째부터는 이상 징후가 뚜렷해지기 시작을 했죠. 곧장 음봉으로 찍어 눌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튀겨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 더욱 심하죠. 양봉으로 쭉 오르다가 결국 반전에 실패하고 윗꼬리가 길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나 강한 지지력에서 추세 지지와 일봉 지지가 다 있는 곳에서 양봉은 고작 딱 하루뿐이었고 나머지는 완전히 찍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압도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마도 지금까지 차트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와 함께 하셨다면 오른쪽 붉은색 구간 네 번째 봉을 보기도 전에 이미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머리 위에 갭 저항을 보고 그 정도 눌림은 가능했을 거야 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시가를 확인하고는 반드시 내려오셨어야 됩니다. 저항이 긴 곳에서 윗골이 잡힐 수 있어요. 저항이 강하니까. 그런데 그 종목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날 시가는 무조건 기준선보다 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배우셨던 에너지 라인에서의 자세를 상기해 가면서 자, 이 차트를 다시 보세요. 오른쪽 붉은색 화살표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죄될 수 없어요. 매수해야죠. 그런데 내가 평생 만나는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만 나죠. 분명 살다 보면 나쁜 놈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빨리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죠. 내가 좋아 보여서 시도했던 종목이 100% 상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만 나겠죠. 문제는 그 이후에 반응을 보고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도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초보자가 보기에는 아무런 특징이 없는 차트처럼 보이지만 이미 아주 중요한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앞서 이미 여러 차례 배우시고 실습하셨던 매우 강한 지지선엔 어떻게 해야 된다? 토끼처럼 통 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주가의 하락 직전에 보이는 뚜렷한 현상을 보면 튀지 않고 있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에너지가 강한 곳을 먼저 찾아내시고 그곳에서의 반응과 균형이 딱 부러지게 보여야 돼요. 또한 내가 이 싸움에서 졌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그 밑에 지지점이 어딘지 이것을 여러분들도 빨리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차트는 너무 오래된 차트죠. 20년 된 차트인데 캔들 볼륨 차트가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개발되기 전의 모습이라서 아래 거래량을 그대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일봉에서 거래가 터졌다. 이건 에너지 분석은 매우 간결하고 단순해집니다. 양봉에서 거래가 터졌는지, 음봉에서 거래가 터졌는지, 그 거래량은 주변 봉에 비해서 얼마나 거대한지에 따라 매우 단호한 에너지 라인이 그려집니다. 일봉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양봉과 음봉의 에너지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봉은 공격력이 강합니다. 돌파력이 강하죠. 70%가 돌파력이고 방어력, 지지력은 30%밖에 안 돼요. 양봉은. 반대로 음봉은 어떻다고요? 지지력, 방어력이 70%고 저항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양봉은 시가와 종가에 모두 지지력이나 저항력이 존재하는데 음봉에서는 오로지 시가에서만 에너지가 있고 거래가 아주 작은 음봉일 경우에 종가를 매우 한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지력과 저항력에 우선적으로 쓰는 봉은 5일선과 동떨어진 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와 종가가 모두 5일선에 붙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봉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어떤 봉보다도 우선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음봉과 양봉이 동시에 있어요. 덩치가 음봉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음봉의 시가가 5일선에 닿아 있다면 이거 큰 에너지라고 보는 게 아니죠. 엄청난 거래가 터진 영봉이 아니라면 버리고 5일선과 조금 동떨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양봉을 지지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이미 거론해 드렸듯이 일봉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민감한 것은 뭐라? 거래량, 그리고 또 하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 압도적인 거래량의 봉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그 봉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너지 라인을 취하게 되는데 이 생각의 변화가 처음으로 생긴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왼쪽 화살표를 보세요. 압도적인 봉이 우선적으로 지지력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양봉은 시가와 종가 다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도 크지만 길이도 주변 봉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이런 봉을 영웅적 면모를 갖춘 봉, 그래서 영웅봉 혹은 커다란 양봉, 그래서 태양봉이라고도 전 말을 붙였어요. 차트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영웅봉이 나오게 되면 아주 주의를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보세요. 비슷한 봉이 나왔을 경우 음봉의 시가에서 에너지 라인이 우선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지지받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만약 그 색깔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자, 고음봉이 시가와 종가 모두 5일선 아래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봉이 그 봉 자체가 에너지 라인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일봉 에너지의 채택은 몇 가지 단호한 원칙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일봉 에너지의 경우 거래량과 기간값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크다라는 점이죠. 태양봉 혹은 태음봉이라고 하는 봉들은 가깝게 있으면 어떤 조건보다도 뭐 추세 에너지도 있고 뭐 이평 저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갭 저항도 있고. 하지만 태양봉이 가깝게 있다면 그 어떤 조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채택하십시오. 특히 6영업일 이내에는 가장 막강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세가 시작될 때나 혹은 시세가 마감될 때 6영업일 법칙을 제가 자주 거론드리는 이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태양봉이 이렇게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전사면의 꼭대기에서 딱 태양봉이 나왔어요. 뚱뚱한 양봉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태양봉의 시가를 6영업일 이내에 훼손했다면요. 깨고 내려왔다면 이거 한 번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한 에너지가 뿌러졌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시세의 시작과 끝에는 주로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태양봉이나 태음봉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조금만 주의를 집중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변곡점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